안녕하세요. 이민자입니다. 이 시간은 양향자 이혼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양향자 씨는 고졸 출신으로 삼성의 임원이 되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신 있는 발언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금수완박에 관련하여 청와대 20명은 감옥에 갈 것이라는 말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럼 양향자 씨의 사주를 보면 정민년, 계묘월, 무술일, 을묘시에 해당합니다. 출생시는 저 나름대로 주장한 것입니다. 올해 56세에 해당합니다. 이 사주는 목이 왕한 묘월에 태어나고 연지미와 묘미 합국을 이루고 시간에 을묘가 있어 목이 매우 태왕한 사주인 것입니다. 사주에 목이 태왕하면 먼저 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이 왕하면 금으로 목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는 어디에도 금이 없습니다. 금이 없으면 2차적으로 금을 생하는 토를 찾아야 합니다. 이때 토는 반드시 정간지지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사주 원국에 보면은 정간의 무토가 술과 미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의 용신은 토가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금이 없어서 2차적으로 토가 용신이 되었기 때문에 운에서 금이 들어오면 약신으로 작용하여 크게 대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금은 운의 용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명 금을 진용신이라 하고 토를 가용신이라고도 합니다. 토를 생하는 화는 희신이 되는 것입니다. 목은 이 사주의 한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목이 화를 생하면 희신으로 작용하고 화를 생하지 않고 토를 극하면 흉한 기신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운에서 화토금이 들어오는 운에 발복을 하여 크게 길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목이 들어오는 운은 흉한 기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화액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춘월에 태어났습니다. 춘월에 태어나면 사람의 부침성이 좋고 인간미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춘월생이 정간의 신금을 만나면 인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지지의 유금을 만나면 재물복을 크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목기가 왕한 춘월생은 환경 적응 능력, 즉 처세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더구나 사주 지지에 묘미합, 묘술합이 있어 더욱 사교적이고 친밀감이 있고 자칫하면 순둥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연구원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연구 보조 역할을 하다가 일본어를 잘하여 일본의 논문을 번역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아 정식 연구원이 되었던 것은 그만큼 주변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춘월 중에 묘는 제왕지절입니다. 목이 가장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과 고집이 매우 강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중 플레이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왕지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주장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한 운을 파는 경향이 있고 성격은 매우 칼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묘월생 중에 춘분 이후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묘중 을목이 사령하는 것입니다. 을목은 사회화를 의미하고 대인관계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을목이 병화나 정화를 만나면 사주의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을목이 정화를 만난 사주인 것입니다. 정화는 기술 개발 연구를 통하여 상품을 더욱 고급화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간의 정화가 아닌
병화를 만났다면 일반 행정 혹은 경영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연간에 정화를 만났기 때문에 연구보조원에서 정식 연구원이 되고 수석 연구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주는 묘월에 을목이 투관하여 정관격에 해당합니다. 정관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에 관한 일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정관격은 길격에 해당하여 일반적으로 순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주는 정관이 합국을 이루고 퇴과하여 정관격을 역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관인 을목을 설해주는 병정, 또 을목을 상하게 하는 무기, 또 을목을 극하게 하는 경신운에 발복하여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격의 구조를 보면은 인비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화토는 인비운에 해당하고 토금은 비식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화토 인비운은 직장이나 단체나 조직에 소속되어 승승장구하는 운이고, 토금 비식운에는 자신이 독립하여 승승장구하는 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주는 무술일주로 괴강일주에 해당합니다. 양간의 괴강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역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운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갑진 대운에서 시작하여 을사, 병호, 정미, 무신, 현재는 기유 대운에 임하고 있습니다. 갑진 대운은 운시로서 갑목은 편관이기 때문에 남자 문제가 항상 따라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지의 지는 엉뚱한 면이 있고 대신에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매우 진취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대운 을사 대운은 사화는 문과를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운에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하였던 것입니다. 갑진 을사는 목이 주도하기 때문에 관살 혼잡이 되고 목국토를 하기 때문에 크게 발복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병호 대운에 이르면 용신을 도우기 때문에 크게 발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화는 편인으로서 보다 연구가 깊어지고 오화는 오술 화국을 이루어 관인 상생이 되기 때문에 조직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정식 연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화가 용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화를 상징하는 일본어에 능통하여 일본 전공 서적 및 논문을 잘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어를 공부한 것이 주요했던 것입니다. 정미대운은 병호대운에 이어 화용신을 생하고 미토와 술미형으로 용신을 생하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수석 연구원이 되고 부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대운은 묘미 한목하여 화희신을 생하기 때문에 흉이 길로 바뀌고 술미형으로 보다 연구가 깊어지고 연구가 진전되었던 것입니다. 형은 끊임없는 조정과 연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신대운은 비식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대운에 이르러 보다 자신의 권한이 많은 임원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졸 출신으로 삼성의 임원이 되어 지금까지 전설이 되어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51세부터 시작되는 기유대운은 겁재 상관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겁재는 보다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상관은 변화와 개혁과 혁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삼성에서 나와서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은 약신의 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신 운에는 크게 대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이민년입니다. 임수는 흉하나 지지의 임목이 임묘목국을 이루어 더욱 흉함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인술, 화국을 이루기 때문에 흉중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탈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흉중의 길이 있기 때문에 소신 있는 발언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금수완박이라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괴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